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TV PD 박선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창립일입니다. 맞죠?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대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전하영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한상근 사무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규선 초대 회장님입니다. 와. 네. 네, 그러면 우선 우리 사무총장님이 여기가 어딘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는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마사이가 왜 나오느냐 말이냐면 마을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건물. 예전에 평생교육 실천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끄시면서 건물을 하나 짓고 함께 모여 살자 해서 마을과 사람 사이, 일명하여 마사이족. 족장님 오셨으면 오늘 이선 회장님 박수로 크게 맞아주시죠. 예, 시흥에 있고요. 월동지구에 있습니다. 네네. 족장으로 소개해드린 처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유순천 회장님 지금 여기는 다시 한번 어딘지 소개해 주시고 여기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사무총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운영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 얼마를 한 건가? 10년? 2016년에 왔으니까 2004년에 등록을 했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한 12년 됐나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일들이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 여기에 초점 맞춰서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과연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성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도 여기 계실 때인데 우리 핵심 멤버들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라 하고 교육만 하러 다니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해왔으니 직접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고민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가족들이 다 와야 되잖아요. 가족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특히 애들이 힘들었어요. 뭐 배우자는 어쨌든 뭐 같이 따라오는 거지만 애들은 자기가 활동했던 터전들이 있잖아. 서식지가 따로 있는데 완전 낯선 서식지로 오자고 하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보시다시피 여기 또 교통도 안 좋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집 다 팔고 있는 재산 집 한 채씩밖에 없는데 그거 다 끌어 모아서 땅 사서 좀 이렇게 공동체 건물을 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엇으로 질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마을 활동의 핵심은 사이를 잘 만들어가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을과 사람, 마을 안에서도 뭐 거리와 거리, 집과 집,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시하는 사람들로서 마을과 사람 사이라고 지면 좋겠다. 이래서 그다음부터 마사이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이족 모임이 있어요. 이 건물에 저쪽에 있는 업체도 들어와 계시고 이제 주거가 지금 5가구, 지금 현재는 4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사이족이 가끔씩 만나서 같이 이 자리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박시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오. 이유선 회장님 반갑습니다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박시 선생님 조금 들고 말씀하셔도 그래요? 대구로 내려간 유일한 평생교육사. 대구? 대구 의료원에서 의료원. 지금 확진자로 그래요? 보고 계세요. 그렇구나. 역시 우리 시연쌤 염색 안 하고 그냥 계시죠? 여기 원장이시죠. 예. 진짜 멋스러우신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 얘기하실 때 사이를 잇고 뭐 사이 얘기하면서 여기 붙어 있는 이거 있잖아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이런 게 정말 딱 맞는 것 같다는 네,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협회 창립 기념 방송, 축하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협회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이런 질문은 되게 이제 거창한 네. 아니면 멋있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출발은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뭐라 그럴까 단순한 때부터 출발을 하셨어요? 단순한 것도 아니고 문제의식 없이 출발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업 쪽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전업 쪽으로 갔다가 다시 사회에 재진출하는 그 시점에 제가 방송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생교육을 만났고 그때가 2002년도? 아니죠. 99년도죠. 99년도에 99년도에. 시작은. 네. 그래서 정말 방송대가 전 늘 말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굉장히 겸손하지 못해서 방송대가 무슨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방송대를 바라봤었는데 그 교육과라 그랬어요. 그 당시 교육과에 입학해서 보니까 6개월 딱 공부해 보니까 선배들이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4년간 제가 물론 그 뒤에 평생교육사 협회 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전까지 학령기에 공부했던 어떤 것보다도 그 당시 성인이 돼서 만난 평생교육, 방송대에서의 평생교육 과정이 전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99년도에 이제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이 바뀌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정보를 알게 됐죠. 그 당시 학교에서는 그거 또 하나의 그냥 장롱면허니까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졸업이 관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졸업하기도 힘든데 뭔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또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공부하고 했던 팀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인데 이거를 그냥 안 딸 수 없지.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실습하는 시기가 와서 그때는 실습 받아주는 데 없잖아요. 슈퍼바이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갔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가서 사회복지사로부터 실습 받으면서 이제 끝나고 났을 그 시점에 우리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권익보호를 해주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쉬운 게 있거나 힘들 때 어디를 도대체 딛고 갈 수 있지? 어디에 기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컴퓨터 이렇게 평생교육사 5글자를 쳐봤죠. 포탈에다가. 단 한 줄도 안 뜬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없어?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네. 엄청난 문제의식인데요. 네, 글쎄요. 없어서 만들었어요. 없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대 회장으로서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이제 후배들이나 또는 전국의 모든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 영역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하여튼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항상 죄송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핵심 주체인지 사실 인식도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협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근근히 유지해온 상태.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당시가 저는 일생에 가장 많은 공부를 할 때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할 일을 제가 역할 인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평생교육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세미나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축제면 축제. 아마 거의 안 빠졌어요. 거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지식과 정보도 얻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뭐 그 당시가 저는 돌이켜 보면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도 압축 성장했던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초기는 그런 의도 그런 생각에서 근데 만들었었어요. 그 준비가 안 됐다 하셨지만 사실 제가 2004년도인가 선생님이 합류할 때 제가 부산에 이제 협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예.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었고 우리가 부산에서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지 뭐 이렇게 전국을 생각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때 회장님께서 네. 부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네. 만나러. 그래서 그 맞아요. 소위 봉고라는 그차 봉고 예, 차.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협회 분들이 그래 오셔가지고 저희들 이야기 나누면 그때 저는 되게 커다란 어떤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전국에 다 계셔, 곳곳에 계셨고 또 특히나 저희가 처음 만들려고 할 때 미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또 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럼 우리는 지구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네. 계기가 되었으니까. 부울경 네, 부울경 지구. 지구였었죠. 동의대학교에서 그때 우리가 네,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또 김진아 교수님도 도와주시고 네, 그런 그러면 뉴스가 어디지? 네, 협회 활동 중에 그러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네. 예, 김유미 선생님이 이규선 회장님 웃음 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미쌤 열정적인 활동 늘 응원합니다. 네. 김유미 선생님도 처음 평생교육 접한 게 아마 그 학습도시 연습 양성 때. 과정 때 예. 이렇게 만나셨던 것 같아요. 협회 활동에서 가장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야 많죠. 근데 제가 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는 역할을 조금 그래도 내 스스로 감당하고 있구나 하고 만족을 조금이나마 느낄 때 이럴 때가 사실은 기억에 남아요. 이제 우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협회 창립할 때죠. 창립하고 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끼리 그냥 뭔가 해보자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한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2년 5월 6월 이때인데 경기 평생교육연합회를 최훈실 교수님께서 그때 중심이 돼서 그때 창립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전동훈 선생님이 그때 그걸 도와주고 계셨는데 협회를 검색해서 아셨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하여튼 연락이 왔어요. 참석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협회장으로서 공식 이런 무대에 첫 데뷔를 한 날이에요. 그때 아주대학교 그 다산관에서 사실 그 수원시 주로 수원시였죠. 경기도이긴 하지만 수원시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지관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기관장들이 주로 모이신 그 자리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명에서 한 40명 사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협회장으로서 사실 커피 명함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떨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쨌든 그래도 그때 뭐 시나리오도 써가지고 가서 소개도 하고 뭐 했던 그때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머릿속에 각인된 게 언제 2004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 평사학습 축제를 광명시에서 할 때가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2004년이었나 하여튼 4년쯤 될 거예요. 2004년. 네. 그때 광명시가 이제 3회였나요? 1회가 거기 해운대였나? 아니 1회는 전남이었고 2회가 대전 유성, 3회가 광명인지 제주인지 헷갈리네요. 5회가 해운대였거든요. 그래요? 광명 예, 아마 2004년쯤이었던 예, 그럼 3회였나.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평사학습 축제 때 이렇게 박람회 형태의 부스 운영 말고 또 연구 활동이 있었잖아요. 세미나나 뭐 이런 네. 포럼이나 이런 활동이 있었잖아요. 학술 행사가. 그때 그 광명 역사에서 포럼인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또 평생교육사 협회장으로서 평생교육사의 때 포지셔닝 관련해서 하여튼 누구누구가 발표를 해주시고 저는 토론을 맡았죠. 네,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장면. 그랬어요? 아니, 해주십시오. 네. 그때 저는 이제 뭐를 제가 발표했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과
또 더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당시에 교육부에 우리 그 과장님이 계세요. 그 과장님하고의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전 그때 정말 이게 눈에 도끼가 제가 서려 있었거든. 왜냐면 가는 데마다 평생교육사, 우리 평생교육사들은 다 일자리 달라 하고 회비도 하나도 못 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공식적인 자리를 가면 항상 그 문제가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와요. 왜냐면 평생교육사 역량이 너무 없지 않느냐. 역량을 갖춰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논조로 늘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그게 되게 저는 불만이기도 했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원고에 아마 썼을 텐데 붕어빵이 어느 날 생각난 거예요. 붕어빵. 우리 평생교육사는 대학이나 우리 평생교육 법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붕어빵 틀인 거죠. 붕어빵 기계. 예. 그 틀거리에 의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사인데 그 붕어빵 보고 맛이 없네 또는 모양이 이상하네 뭐 날개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발표를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런 얘기를 열심히 막 교육부에 대고 막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줘야 일을 해보면서 다시 성장하고 또 보완해가면서 배우고 이게 선순환될 때 평생교육사가 성장해 갈 텐데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그때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의 과장님께서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자켓을.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나가려고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경솔하게 제가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발표하다 말고 무슨 과장님 나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갑작스럽게 나가셨으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추워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제 빵빵하게 나오는 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 좀 힘있는 분이 들어주고 그래서 좀 개선이 되고 그러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 순간 그런 좀 돌발 행동을 제가 했던 게 기억에 남죠. 많겠지만 하여튼. 맞아요. 네. 그때 선생님 그런 그게- 상황들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저도 이제 지금에 볼 기회들이 선생님 있었는데 천안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천안. 그 이후에 근데 아마 그때도 이제 이게 다들 이렇게 평생교육사들의 문제를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시절이죠. 그때는 평생교육은 엄청나게 활성화돼 가는데 그 평생교육사 문제는 여전히 이제 덜려가는 문제 그리고 이제 너희들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의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저희들한테 울렸고요. 그래서 그때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네, 다들 회장님이 말씀하고 나면 시원해했던 네, 맞아요.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사무총장으로 뭐 협회에 와서 이렇게 서류 뒤지고 서류 작성해서 뭐 내고 할 때마다 이 초대 회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어떤 공식적인 서류든 초대 회장의 이름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요? 법인 설립자에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소스럽죠. 제가 오늘 방송에 꼭 얘기해야 되겠다. 협회 빼박이다. 모든 보고서에 초대 회장을 기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의미 있는 일을 그냥 협회가 없는 바람에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5대에 이르르고 있는 거죠. 네, 이기선 회장님, 정장영 회장님. 기여를 못하게 이제 죄송할 따름이죠, 사실. 아닙니다. 이 박시현 선생님이 설립 자체가 준비라고 생각된다고 다 준비되신 일을 하신 거고요. 김유민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사협회 역사가 우리 회장님이신 것 같아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때부터 이렇게 별명이 그냥 평생교육사의 어머니다. 그 김유미 쌤이 붙여준 거야.
네, 맞아요. 아직도 들려주고 오는데 있어요. 엄마? 좀 징그럽지 않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쉬어가도 괜찮아 이거도 있는데 우리가 좀 너무 쉬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요즘에 또 조금 아이들도 개학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또 며칠 사이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서 또 불안해지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회장님과 총장님 말씀 듣고 싶거든요. 네. 아, 뭐 저는 아니죠. 회장님, 저 회장님, 두 분을 두 분의 회장님. 저는 이제 한 두세 달 잘 놀면서 쉬면서 보이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쉬면서 물론 평생 교육 쪽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카톡에 프로필 그 문구에 이제 그런 거 써놨거든요. 아마 안 지웠을 텐데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적 차원에서의 서 있는 곳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런 전염병도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서 있는 위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다들 온라인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평생교육 쪽에 이게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할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돌리는 곳은 그래도 학교 형태를 띈 곳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같이 완전 지역 활동으로 또는 마을 활동으로 하는 곳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래서 학습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구나. 동아리 소모임 활동으로 학습 활동이 잘게 좀 나누어서 기획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요 며칠 뭐 일상 이제 방역 시대로 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늘 하던 형태에서 이거를 좀 잘라서 구분을 해서 전에 한 번에 어떤 마을 활동과 양성 과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마을로 나눈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코로나에 대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일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으로 정말 잘 제대로 그 방역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거리 그 1m든 1m 이상 뛰기는 좀 어렵죠. 1m 정도 뛰면서도 학습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소모임 활동이다. 이 소모임 활동으로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전환해 가면서 운영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일만 본다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좀 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작게 세밀하게 해야 될까? 이경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경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김유미 선생님이 코로나19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도 함께 고민해야 할 뜻이라고 해주셨는데요. 14일이죠. 이번 14일 날 경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정담회가 열리는데요. 그때도 아마 온라인으로 라이브가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확진자 처음 나오고 100일이 딱 지난 시점부터 보면 전후에 우리나라에 계속 나오는 기사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경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평생교육도 이제 그걸 고민하는데요. 저도 이제 회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혹은 뭐 또 선도해 나가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결국은 이 마을 단위의 작은 이 학습 공동체 운동, 이건 결국 온라인은 완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곳이네요. 사이, 마사이처럼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예. 그리고 박성경 선생님께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유민 선생님이 유튜브 평생교육 1번가 목요일 2시라고 합니다. 네. 많이 시청해달라고 또 해주셨고요. 어제는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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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사무총장님은 그러면 저도 이제 코로나. 코로나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몇 글자를 적었는데 비슷하네요 다. 저도 첫 번째 줄에 작은 모임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놨고, 네. 근데 다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참 어렵게 이겨내고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어쨌든 이 위험이 닥쳤을 때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줘야 되는지, 뭐 이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적인 역량이다, 또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남에 대한 배려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찾기,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킴이들로 이렇게 남아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시민의식이네요. 네, 신입니다. 김경호 선생님 들어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권민우 선생님 시청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들 협회 생일이라고 많이 들어와서 지금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3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56분이거든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거든요. 금방 갈 줄 네, 알았어요. 네. 그 나에게 평생 교육사란 열자 토크. 네, 나에게 평생 교육사란. 저는 제가 먼저 하기 네. 저도 열자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네. 열자로 이렇게 했어요. 평생학습 시대 어벤져스. 네. 망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네. 아 이게 그 나에겐이었어요? 아 나이 드니까 이제 이거 제대로 안 사실 이걸 미리 주셨을 텐데 난 못 봐가지고 이건 평생교육사를 뭐라고 정의하나 하는 생각으로 난 그때 읽었어요. 그게 낫겠어요. 네. 질문이 안 좋아. 평생교육 활동하면서 진짜 많이 확인하게 된 게, 그리고 이제 딱 꽂혀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이 나이에도 꿈이 생겼어요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우리 형제 여러분 마을 활동가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르신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간증을 해주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평생교육은 정말 시민들에게 꿈을 주는 비전어리다. 이렇게 우리 평생교육사는 그야말로 네. 비전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주는 비전합니다. 우리 회장님. 저는 오늘도 나는 열자를 채우는 거예요. 평생교육사. 질문에 충실한다는 그 사이에 지금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경화 선생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평생교육사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늘 고민하고 대응하는 우리는 평생교육사입니다. 엄청 이렇게 멋지게 평생교육사 정의를 해주셨고요. 아 서울 평생교육기능원 예. 이경화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박성경 선생님께서 초대회장님의 첫걸음이 이렇게 많은 지평을 넓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역대 회장님, 정창남 신민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전하영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성근 사무총장님의 실천령도 감사드리고 누가 응원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박성경 선생님 진짜요? 지금, 예. 그분은 꼼꼼해. 네네네. 박성경 선생님의 에너지가 또 네. 협회 발전에 그렇죠. 정말 많은 그럼요. 역할을 초대 멤버시죠. 해줬죠. 예, 초기 예. 멤버죠. 초대 초기 사무총장. 완전 초기는 아니었고 그래도 사무총장님 계셨죠? 예, 넘길 때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대 멤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도 열자 토크를 가져왔는데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함께 길을 걷는 친구이다. 친구. 평생교육사 네, 친구는. 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아이가? 네, 그 사투리가 이상한데요. 친구 아이가. 네, 그러면
나의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하거든요. 또 15일이면 네. 스승의 날이 오니까. 네. 우리도 스투키하고 음. 카네이션하고 네. 특히는 공기 청정식물입니다. 네. 회장님 책상에 네. 평생 교육사를 생각해 주세요. 네. 우리 회장님, 전하영 회장님의 나의 스승. 평생교육의 스승은 이규선 회장님이시죠. 오늘이라고 또 아니 우리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가나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가 평생교육사로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규선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정말 시끄럽게 예, 사실 버거운 길이긴 해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아니 평생교육사들은 자꾸 버틴다는 표현을 쓰는데 즐겁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늘 평생교육에서의 저희 선생님은 이규선 회장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총장님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좀 달리 저를 성장시키고 평생교육사로 만들어준 단체가 있어요.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단체에서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회장님의 그 대화, 또 문제 해결은요, 그다음에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어렵고 당황스럽고 또 행복하고 뭐 이럴 때마다 그 내놓으시는 그런 행동들이나 패가 지금도 협회에 있습니다. 이럴 때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 실천 협의가 있을 때 저희는 그때가 저를 평생교육사로 만들어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예, 박성현 선생님이 자꾸 끊긴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네. 그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거로 켜놓고 하긴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아니 여기가 끊기는지 네. 아니 박성현 선생님 쪽에서 끊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예, 돼요. 장재영 네. 선생님 들어오셔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선생님. 장재영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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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나의 스승 여기 이규선 회장님 아닌데 괜찮죠? 네, 아까 방송대 얘기하셨는데 저도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 쓰고 하면서 제가 이제 신청가였다가 연구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정민승 교수님, 네, 저희 나의 스승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 들어와.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네네. 네, 그렇게 이번 주간을 맞이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시 3분이거든요. 아니 이규선 회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아, 저 네, 아니 얘기하면서 딱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에 네. 방해가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기순 회장님의 나의 스승 얘기를 들으며 협회에 바라는 점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를 운영하는 중에는 정말 지도 교수님들이 안 계셨다면 제가 운영을 못했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역할 인식을 못할 때마다 콕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셨어요. 특히 이제 양병창 교수님한테 맨날 혼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정확하게 실기하지 않고 그때 그나마 이제 그 그나마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거 해야 할 때인데 선생님들이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양병창 교수님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정말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이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어디서 하지 하고 생각할 때 두 번도 망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주대를 택해서 갔던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평생교육 하면서 또 특히 제가 이제 서 있는 위치가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늘 주민들하고 일반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학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주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 중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동이야 우리도. 네네.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모든 걸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참에 평생교육과 말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자치하고 함께 어떻게 이걸 어우러질 수 있을까 뭐 직접 한번 몸으로 부딪혀보자 싶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을인데 여기에서도 주민으로서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 자치회를 만들었고 여기에 자치해서 간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을 보필해가면서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하는데 스승이라는 게 천지에 그냥 모두가 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두가 다 스승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뭐라 철이 드나 이제 깨닫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주민들도 그냥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스승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우리 평생교육의 철학 아니겠어요?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고 장재영 선생님, 전하인 선생님 화면 너무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 그리고 옆에 있어서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떠받고 있어요. 정지현 선생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예, 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 마칠 시간 다 돼가지만 그다음에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도 들어왔네요. 응원합니다. 예,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네네. 협회에 잘하는 건 이제 늘 제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협회의 존재 이유는 정말 전국의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힘들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힘들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평생교육사들이 그 힘들 때 협회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부 운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거기에 좀 힘들어도 더 치중하는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전하영 회장님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가셔가지고 역대급으로 일을 지금 성과를 내고 계신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워낙 역량들이 되는 분들이니까 이런 요구도 하게 되는 거죠. 회장님 가시기 전에 이 토대를 좀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열심히 파생하겠습니다. 예, 김인서 선생님도 응원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어정현 선생님, 이게 이유선 선생님이시죠? 네. 예, 심인서 회장님 적으셨는데요. 역시 연륜이 묻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김인서 선생님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협회 이유선 회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전은경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어려운 일 해내고 계신 여러분.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들 회복을 안 해가지고. 이규선 초대회장님이 방송하시니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글을 남겨주시는데 팬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전국 방송 때 계속 보실까요? 이규선이 간다. 예, 최지현 선생님 들어오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평생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은 그러면 뭐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협회에 바라는 점. 저는 뭐 협회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평생교육사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생교육사로서 항상 내 동료, 내 친구인 평생교육사에게 여러분의 곁을 조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준비해 오시네요. 네. 네. 다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좀 준비를 안 했는데. 예. 이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못 내렸습니다. 예, 김유미 선생님 글 남기셨는데요. 그럼요. 협회는 우리의 친정 같은 곳. 예, 이규선 회장님은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전하영 회장님, 한성근 총장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배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라이브를 한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40분이 예, 됐습니다. 40분 정도 됐는데 저도 마지막 한마디 네. 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이규선 회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18년
18이 발음이 좀 다르네. 네. 아무튼 18년째 저희가 이제 협회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는 역사죠. 그 속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잠깐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2년이 지나면은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제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우리 협회에 그 백서 발간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백서를 만들 때 딱딱한 백서가 아니라 협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관여해 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스토리가 좀 모여질 수 있는 그런 백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협회에 함께 왔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게 백서를 만드는 그 자체가 또 우리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이 돼야 저 멘트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네. 정리를 할게요. 김민서 선생님께서 네. 두 분 회장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과 박선미 PD도 감사드립니다. 김유미 선생님, 박선미 선생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민서 선생님 백서 발간 기대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일이고 창립이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냥 마치는 걸로 할까요? 노래를 사랑해.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여기 사랑해. 지금 들어있는 모든 평생교육사 사랑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거 존경합니다. 하고 우린 이거 뭐지 이게? 존경합니다. 덕분에 챌린지. 아, 덕분에 네, 챌린지 네. 맞아 맞아. 네, 이렇게 하는 욕하고 사랑해 왔죠. 네. 자, 이거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전국의 평생교육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